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96,864달러.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건가요? 10만 달러를 앞에 놓고 잠깐 한번 부딪히고 내려와서 이 정도면 뭐 크게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24시간 동안 2.65% 하락 중입니다. 이더리움이 3,700달러, 좀 더 많이 빠졌죠. 6%가량 하락했고요. 그런데 다른 코인들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XRP 2.19, 11.69% 하락. 솔라나 216달러. 솔라나는 양호하고 BNB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코인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10% 빠졌고요. 카다노 13%, 16%, 13, 15, 13, 16, 18, 16 막 이렇게 두 자릿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려할 만한 상황일까? 뭐 마음이 좋진 않죠. 많이 빠지니까. 자, 그런데 무슨 큰 악재가 있나요?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트럼프가 뭐 잘못됐다든가, 게리 겐슬러가 돌아왔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펀더멘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다만 그동안 너무 과하게 쌌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모르잖아요. 이 정도가 적정 상승인지 이 정도인지 모르니까 쏘고 나서 이거 좀 오버했나 하고 이제 좀 내려왔다가 이건 뭐 또 너무 과하게 내려왔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정가를 찾아가게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인 겁니다. 비트코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적정가인지 몰라요. 다만 10만 달러 굉장히 강한 저항, 이 심리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찌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 뭐 찌그러지는 건 아니고 실패했는데 돌파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 이거 뭐 강력 저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도 분위기 맞춰서 가려다가 비트 형님이 잠깐 멈칫하니까 좀 더 나갔다가 지금 한참 뒤로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만 어마어마한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5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있었는데요. 역대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지난 6개월 동안 최고치죠. 뭐 이 정도면 거의 기록적인 청산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시장에 탐욕이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연스러운 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96,891달러, 지금 시간은 12월 10일 오후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쏘고 뭐 이 정도면 조정 하락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 정도? 힘을 비축하는 정도? 두들기고 있는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과거를 돌아봐도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떨고 주고 털고 가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늘 이렇게 쏘고 한번 찍고 털어버리고 올라가고, 상승하기 전에 또 한번 털어버리고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하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9만 달러 정도 찍고 올라가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 2020년인데요. 반감기 지나고 12월 여기쯤 어디입니다. 예전에 제가 생방에서 한번 나눴는데 비트코인이 초강력 저항, 여기 19,500달러 정도. 이건 전고 저항입니다. 전고는 매우 강한 저항이다. 심리적 저항이기도 합니다. 여길 뚫지 못하고 튕겨져 내려옵니다. 2만 달러까지 뚫는가 했는데 역시 뚫지를 못하고 비실비실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빠져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8% 하락입니다. 자, 이런 상승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다. 자, 이때 날짜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2월 8일, 12월 9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이클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쯤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 사이클도 한번 볼까요? 2016년 말이겠죠. 여기가 12월인데 이때는 큰 하락이 없습니다. 왜냐?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급격하게 상승하던 이 구간, 이때가 바로 12월 20일 정도, 이때부터 쐈습니다. 그런데 바로 큰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쭉 또 하락했다가 다시 또 쭉쭉 이렇게 큰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지, 또는 2020년처럼 한번 쏘고 부딪히고 한번 튕겨져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뭐 그런 큰 변동을 보여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대충 여기 어디다, 중간중간에 조정은 이렇게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락 가지고 지금 멘탈 털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20%가 넘는 하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들이.
자, 비트코인 도미너스입니다. 도미너스가 다시 튕겨져 올라갔죠. 지금 현재 57%. 그럼 알트 시즌 이제 끝난 건가요? 이렇게나 짧은 알트 시즌? 그런 건 아니겠죠. 역사가 반복된다면 지금 우리는 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 어디서 유지되다 이런 알트 시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토탈3.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입니다. 자, 이번에 전고 저항을 뚫지 못했죠. 여기 피보나치 저항을 이제는 지지로 삼고 튕겨져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힘을 조금만 비축했다가 이 전고를 뚫어낸다면,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었을 때의 그 모습, 이렇게 팍 뚫어낸다면 그 폭발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미국 시간으로 잠시 후면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에는 무슨 일이 있죠? 바로 화면에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투자 제한의 투표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이 돈 가지고 뭐하나. 땅에 묻어놓을 수도 없고 은행에 넣어놓자니 그냥 녹아내리고 없어지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는데 마이클 셀러도 벌써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보냈죠. 그러면 이제 이 주주총회에서 불 꺼놓고 다 감상하는 겁니다. 어휴, 세일러 잘생겼네. 오, 그렇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우리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서 어휴, 수익을 크게 올릴 수가 있다네. 여보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수근수근 하다가 딱 투표할 때 찬성 다 이게 찍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혹시 만약에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열어둔다. 되면 좋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 파이팅! 자, 그리고 12월 11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발표가 돼야 될 텐데요.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2.7%입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요. 트루플레이션 데이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84%입니다. CPI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9월, 10월 이때 인플레이션이 무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때는 대선 바로 전이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출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11월에 인플레이션을 이번에 발표합니다. 살짝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너무 과하게 높게 발표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금리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두 번의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에 이걸 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로 파울도 실제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고용 수치가 더 중요하고 인플레이션은 예상 범위 안에서 잘 조절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18일에는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FOMC 미팅 후에 제로 파울이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2.5% 인하입니다. 아마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시장에 풀어줘서 그 돈을 갖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우리들의 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코인의 조정과는 상관없이 온 세계의 눈이 비트코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러시아 국가 두마 지역의 의원 안톤 타셰프가 러시아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 자산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질 수 없다.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사자. 얼른 사쟁이자.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봤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묻지마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는 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비트코인 하면서 계속 쓸어 담고 있으니까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은행에서도 모두 나와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레리 핑크 또 얼마 전에는 9조 달러 규모의 금융기관 찰스 수업 여기서 나와서 10% 이상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걸 보고 온 나라들이 포모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셀러가 또 21억 달러 규모의 21,550개의 BTC를 매수했고 비트코인은 약 98,783달러의 매수. 살짝 높죠. 그런데 마이클 셀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에 샀는지 평단이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평단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이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달러 선이었는데 평단보다는 수량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평단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리플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에 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벌었어, 얼마 손실이야, 이것보다는 이만큼 모았네 내가, 잘했다, 비트코인을 이제는 2개, 3개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지사항입니다. 2024 크리스마스 연말 퀴즈 대회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12월 22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이고요. 상품은 1,000만 원 상당의 코인, 그리고 여러 실물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메인 스폰서로는 빗썸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코인으로 협찬해 주겠죠. 자, 디센트에서는 지문형 지갑 플러스 가죽 케이스 10개 보내주셨고요. 흥 많은 농부, 오미자 진액, 그리고 오미자 사과 꽃뻥 묶음 50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코인 니엘님께서 셀레스티아 3개, 인젝티브 1개 보내주셨고요. 프롬나드, 카슈아, 이름이 너무 좋아요. 카슈아, 차량용 청소기, 시거잭 충전기, 사이드 포켓, 거치대 이렇게 12세트 보내주셨고요. 리카하우스에서는 친환경 행주 선물 세트 5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수량이 너무 적죠.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대략 한 80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세트면 80명.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 이 80명 가지고는 물론 이제 코인으로 드리는 상품도 있긴 한데 상품이 너무 모자라요. 모자라. 어떡할까요? 상품이 더 필요하겠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 올해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좀 과감하게 한번 딱 협찬하시고 기쁨을 같이 나누면 기쁨은 더 커지죠. 그리고 이제 제가 확실하게 홍보도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화면 띄우고 하나하나씩 제가 마음을 다해서 소개를 합니다. 본전 뽑는다. 자, 여러분들 과감한 용단 내리시고 협찬 문의 비트슈아크립토@gmail.com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조율해서 협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코인 시장에 조정이 와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죠, 우리가. 자, 그런데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펀더멘털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런데 이런 되어져가는 상황, 뉴스,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래, 맞아, 비트코인이 미래야, 우리들의 코인 열심히 모아서 미래 혁신에 동참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핸드폰 속의 코인 가격을 보면 갑자기 무너져 내려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변동에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코인 투자 다시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적정 기대치를 갖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물론 2021년, 2022년 하락장 이런 어마어마한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정도쯤이야 가볍게 이겨나가시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동이 클 수밖에 없죠. 가보지 않은 데를 가보니까 이게 적정 가격인가?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야, 동생들, 다시 빠꾸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확정적인 게 없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뭔가를 한다는데 아직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약속일 뿐일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블랙스완,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서 안정적인 선택, 마음 편안한 선택,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노림수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우리 지금의 이 스트레스 이겨나가시고 함께, 하지만 더 무시무시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순간들 헤쳐나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열망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